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발목 충돌 증후군 중에서도 후방입니다. 접근동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후방 충돌 증후군, 뒤쪽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수술을 해야 되겠죠. 뒤쪽으로 하는데요, 이게 뒤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째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수술을 관혈적 수술이라고 합니다. 개방적 수술이죠. 성공률은요 73에서 90%예요. 낮지는 않고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째서 수술을 했을 때 복귀하는 시간은 얼마냐? 스포츠 활동이나 무용 복귀 시간이 3에서 6개월 정도예요. 6개월이면 뭐 적당한 편이죠.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12에서 24% 정도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겠죠. 반면에요, 관절경적으로 뒤를 수술하게 되면은 성공률이 좀 높아요. 80% 이상이거든요. 관절적이 7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80%면 적당히 높다. 스포츠 복귀는 언제냐? 좀 더 빨라요. 평균 9주 이하거든요. 9주. 그러니까 뭐 2개월 조금 넘어가지고 복귀를 하니까 관절적 수술은 길면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단축이 된다. 그렇죠. 합병증도 좀 낮아요. 1에서 9%. 상당히 낮죠. 1%는 상당히 낮은 거고 9%는 높은 건데요. 관절경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9%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합병증이 좀 낮다, 평균적으로 4,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째서 하는 수술보다 관절적 수술보다는 관절경적 수술이 훨씬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골성 충돌이 연부조직 충돌 증후군 수술을 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결과가 좋아요. 왜냐 그러면 골성 충돌은 뼈가 붙인 거예요. 뼈가 막 붙이는 거고, 연부조직 충돌 증후군은 힘줄이나 인대 등등이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뼈를 깎아주게 되면 뼈가 없어지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결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또는 뼈가 있는 뼈를 없애주는 거죠. 반디저크라는 선생님, 반디저크 선생님이 엎드린 상태에서 관절경을 하자라고 했죠. 그냥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엎드려서 하게 되면 발목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봅니다. 뒤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앞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잘 보인다. 우수한 접근성으로 결과가 좋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발목 관절 후방부가 잘 보이고, 또 거골화 관절의 후방, 거골이죠. 거골화 관절의 우리가 후방 부위 뒤쪽이 잘 보입니다. 거골의 뒤쪽이 잘 보이죠. 그리고 또 장무지 굴곡근이 뒤로 지나고요. 장무지 굴곡근 계속 이야기했거든. 뒤쪽 충돌이 일어나는 그 뒤쪽이 잘 보이고, 또 뒤쪽에 뼈관계도 있죠. 삼각골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보면 좋다 그 말 했죠. 또 윌리치라는 윌리치, 후방 충돌이 있어가지고 후방 관절경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하셨습니다. 93%의 결과가 좋더라. 훌륭함이나 또는 우수가 93%다. 꽤 높은 편이죠. 그래서 AOFAS라는 거예요. AOFAS. 점수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사실은 뭐 발목도 마찬가지고, 허리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고, 어깨도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들을 해가지고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얼마만큼 안 아프고 일상생활하고 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점수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탁탁탁 매기다 보면 점수가 나오는데, 관절경적으로 후방을 해보니까 족부 및 구족부에서 평균 점수는 91점입니다. 90점 너무 잘한 거죠. 맞죠? 그래서 근데 하지 기능 점수는 좀 70점, 75점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으로만 보면 국소적으로 높은데 하지 전체를 보면 75점 조금 낮죠. 합병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일심적으로 이렇게 뒤로 뚫고 들어가니까 무딘감이 좀 나타나고, 일시적으로 또 발목 관절이 강직이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강직이 오는 게요, 관절적으로 훨씬 많이 오겠죠. 많이 째니까 훨씬 더 많고, 관절경적으로 하면은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경적으로 웬만하면 뒤쪽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뒤쪽으로 근데 하기가 사실은 이렇게 구멍을 잘 뚫어야 되는데, 신경 손상 때문에, 힘줄 손상 때문에 뒤로 뚫는 것이 조심해서 잘 뚫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족근동 증후군이죠. 그래서 족근동 증후군은 사이너시 탈시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사이너시 탈시 신드롬. 이건 어려운데요. STS 뭐 이야기하는데,
처음 기술한 사람이 데니스 오코너라는 선생님이에요. 데니스 오코너. 이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거를 알아내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이야기해보면은 발목을 삐는 거예요. 염자죠, 염자. 이렇게 발목 이렇게 많이 삐어요. 맞죠? 발목을 이렇게 삐기보다는 이렇게 삐죠. 이렇게 삐는 이렇게 삔 다음에 염자라고 그러죠. 염자 이후에 발생하는 족근동 부위의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드문질환이에요. 드문질환. 어디가 아프냐?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인데 바깥쪽에 인대가 있거든요. 정거비 인대가 있어. 정거비 인대가 있는데 그 밑에요. 여기가 족근동이에요.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정거비 인대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그 족근동이 아프게 된 원인이 뭘까요? 금방 제가 발목을 빈다고 그랬죠. 예전에 손상이 생겼던 거예요. 대부분은 발목 관절을 어떻게 빈다고요? 이렇게 삐는 4번이에요. 4번. 인벌전 4번. 4번으로 인한 염자. 뭐 어려워요. 발목 빈다 그러면 되지. 뭐 4번이고 3번이고 뭐 4번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발목 빈 거예요. 삐어가지고 인한 염자 때문에 생겨나고 그리고 바깥쪽이 아픈 거죠. 그리고 눌러보면 또 여기 눌러보면 어떨까요? 아프겠죠. 앞통. 그래서 거골화 관절의 통증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밑에잖아요. 결국은 바깥쪽이 아픈데요. 약간 정거비 인대보다 밑에요. 그리고 약간 또 앞쪽이. 사실은 이게 애매모호해요. 바깥쪽이 아픈데 약간 앞쪽이면서 그림으로 해부학적으로 보면 거골과 종골 사이에 있는 공간. 그것을 족근동이라고 하고 족근동이 아프게 되면 족근동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과연 이렇게 다쳤느냐?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골간 거종인대가 있어요. 거종. 거골과 종골을 이어진 인대가 있거든요. 있으면 당연히 거종인대가 있겠죠. 거종인대. 그래서 골과 뼈 사이를 연결하는 거종인대의 손상 또는 손상 이후에 딱딱해진 반응 손상이라고 하죠. 충돌을 봅니다. 충돌을 보이는 팔막염의 증상 또는 감각 손상의 견인 손상 등등 퇴행성 변화, 물혹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원인이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정확히 확실하게 딱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말 못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하지만 예전 손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높다는 거지 이것이 100%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족근동 증후군에 우리가 뭐 진단은 엑스레이겠죠?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관절 조영술도 해보고 MRI 찍어봅니다. 찍어보는데요. 확진은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여기다가 국소 마취제를 푹 찔러가지고 주사를 넣어가지고 통증이 완전히 호실되는 경우에는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확진. 이거는 족근동 증후군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족근동 증후군은 말이 쉽지 어떻게 주사를 다 넣어요. 이렇게 주사바늘 찌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진단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족근동의 해부학적 부족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이렇게 크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주 작아요. 또 일치하지 않은 염증 조직과 섬유성 조직, 질환의 또 만성성, 질환이 오래됐다는 거죠. 금방 다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족근동 증후군은 진단이 어렵습니다. 진단이 어려워요. MRI 찍고 바로 해가지고 주사 놓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경험이 필요하고 상당히 감별 진단할 것도 많은 그런 병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 좀 준비했는데요. 영상은 족근동 증후군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어요. 이 발목 후방 충돌 증후군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설명 안 할래요. 이제 안 합니다. 요것만 볼 거예요. 잠시 집중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족근동 증후군은요, 이 공간이에요. 뭔가 동굴처럼 생겼죠. 이 공간입니다. 동굴의 입구에요. 쓱 들어가서 쓱 이렇게 뒤로 빠져나오겠죠. 여기는 근데 바깥쪽에는 복숭아뼈 있죠. 여기보다는 약간 더 앞쪽이죠. 사실 구분이 힘들죠. 정거비인대가 이쪽이거든요. 정거비인대가 이쪽인데 종비인대가 여기거든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1cm, 2cm 차이를요. 자, 요거는 1958년도에 데니스 오코너 선생님이 처음으로 기술을 했고요. 사이너스 탈시, 그러죠. 요거는 바깥쪽에는 통증이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병이다. 자, 해부학을 보면요. 여기 사이너스 탈시 이 공간은 족근동은요. 거골입니다. 거골과
종골 사이에는 공간이에요. 해부학이죠. 적어놨네요. 똑같이 탈러스가 거골, 칼카니어스가 종골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이다 라고 했고, 여기는 뭐 이렇게 조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결합 조직, 그러니까 그럼 지방 조직이에요. 아디포즈가 기계적 수용체와 신경의 말단 부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죠. 여기에 신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그래요. 프로프리오셉션. 여기 중요하다라는 거죠. 왠지 그렇게 생겼죠? 쓸데없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요게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방향 제한을 할 때 여기서 신경들이 살아서 움직임을 해주는 거죠. 침대에 있는 우리 스프링, 쿠션이죠. 그게 있어야만이 폭신폭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고육성성 감각 역할을 해주는 것이 족근통의 역할이 되겠죠. 통증입니다. 발목에 외측 통증이 생기면 또 부종도 생기거든요. 통증과 부종이 생기는데요. 이쪽이거든요. 발목, 비골, 바깥쪽 이쪽인데 구분이 안 되죠. 맞죠? 정거비인대나 종비인대나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위가 되겠습니다. 증상 좀 알아볼까요? 대부분 만성 통증이에요. 이거는 전외측 쪽에 나타난다 돼 있죠. 이거는 발목을 안쪽으로 해주는 4번, 인벌전이 4번이죠. 4번, 바깥쪽으로 해주는 외번, 내외번 할 때 어쨌든 발목을 안쪽 바깥쪽으로 꺾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울퉁불퉁한 지면을 지나갈 때 좀 이렇게 불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걸을 때, 뛸 때 등등해서 불안감을 느끼고요. 붓습니다. 붓고 앞통도 있고요. 멍도 듭니다. 부종 이렇게 멍들듯이 멍도 들죠. 그러니까 이쯤 보시면은 이게 발목인데 정거비인데 발목인데 팔과 거의 똑같죠. 만성적으로 아프고요. 통증이 있고 그리고 불안감이 있고 걸을 때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있고 붓기도 있고 거의 동일해요.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만성 통증이 있고 불안감이 있더라. 울퉁불퉁한 지면, 부종, 앞통, 멍도 든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비슷합니다. 발목인데 팔가요. 원인은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만성 발목 염자. 제가 발목 염자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다른 원인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다. 무록도 있고 퇴행성 질환, 여러 가지 근육 손상 등등이 원인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번과 외번은 지금 발목을 안쪽으로 꺾인 4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꺾여서 족근동 증후군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도 아프고 이불전, 이건 외번입니다. 바깥쪽으로 해도 아파요. 처음에 다칠 때는 이렇게 4번으로 생기는데 그 다음부터는 4번과 외번 다 할 때마다 아프게 됩니다. 자, 족근동 증후군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는요, 족근동 증후군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